박사님, 네, 올 안녕하세요. 한 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 2주 남았나요? 네. 거래일수로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잘 지금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잘 마무리는 하고 싶죠. 네. 그렇지만 올 주시장 진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거의 미국 주식시장이 생긴 이래 지금 네. 수십 년 만에 최악의 한 해를 보내고 있죠. 왜냐하면 네. 물가 올라간 거 보면 물가가 지금 40년 만에 지금 최고치로 올라갔거든요. 네. 뭐 올해 어렵죠. 그리고 연말까지 이렇게 아주 불같이 그런 강세장이 나오기 쉽지 않은 환경이라고 전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나고 나면 안 사는 거 후회할 수도 있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이게 한 해를 마무리할 때 항상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 다사다난했다. 올해도 뭐 굉장히 증시만 보더라도 다사다난했는데 네. 이 어려움이 참 끝나지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왜냐하면 연초부터 전쟁 터졌죠. 전쟁 터졌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초유의 인플레이션이 있었죠. 네. 거기다가 그러다 보니 팬데믹 이후에 꿈과 희망을 줬던 성장주라는 것들이 아직 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상당히 어려워졌죠. 그러다 보니 소위 내노라 하는 월가의 예측이 다 틀릴 수밖에 없죠. 저 같은 사람 얘기는 의미가 없고 진짜 월가에서 내놓으라는 사람들 의견도 무참히 틀렸어요. 월가는 솔직히 이런 거 좀 잘 알려줘야지 우리 투자자들이 대비를 할 텐데 말이에요. 맞아요. 특히 이제 월가는 의견이 위아래로 많이 열려 있어요. 우리나라는 동일한 의견들이 많은데 그렇죠. 미국은 솔직하게 좋으면 좋다, 네. 안 좋다냐 안 좋다 얘기하는데 올해 그나마 지나고 나서 월가에서 최고의 베스트 수석 투자 전략, 베스트 투자 전략을 뽑은 사람이 모건 스탠리 마이크 윌슨이거든요. 네. 제가 오늘 그래서 모건 스탠리의 2022년 전망, 그것도 작년 말이 아니라 금년 1월, 2월에 업데이트한 걸 잠깐 보여드리겠는데요. 네. 그 투자 포인트를 전체적으로 보면 만만하진 않지만 그래도 먹을 것은 있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딴 데보다 약간 눈높이를 낮추긴 했었는데요. 한 서너 가지의 투자 포인트를 잡았는데 그중에서 나름 성공한 거는 하나만 성과에 쏟아보고 있어요. 첫 번째, 네. 미국 가치주를 얘기했어요. 가치주 이번에 올해 선방했습니다. 나름 이익 난 것도 꽤 있고요. 두 번째는 성장주가 기술주 대비 분명히 아주 좋지는 않지만 최소한 메가캡들 있죠. 네. 메가캡이란 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아마존 네.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 당시 1, 2월 달에도 뭐라 하냐면 reasonable price라 그랬어요. 합리적 가격. 살만하다 그랬는데 매롱됐죠. 근데 이게 네. 뭐 살만하다, 합리적이다 이런 거는 네. 신규로 네. 접근하려는 분들한테 괜찮은 얘기지. 괜찮은 거죠. 예.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합리적인 가격이 아니라 완전 물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이 아니라 그 1, 2월 달 했던 얘기라고 보시면 그 당시에도 많이 일정 수준 고점 대비 한 10에서 15%까지 떨어졌을 텐데 네. 이거 가격 많이 떨어졌다. 해도 된다 그랬던 거예요. 근데도 떨어졌죠. 네. 세 번째는 유럽을 얘기했는데 유럽은 완전히 지금 전쟁통에 완전히 그렇죠. 어두워졌죠. 네. 그 네 번째는 일본을 제외한 네. 아시아를 얘기했는데 꽤 괜찮은 것도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락률에 보면 3, 4위 안에 들어옵니다. 지금요. 네. 3, 4위 안에 들어오고 베트남도 떨어졌지만 예를 들어서 터키 같은 경우 그리고 인도네시아, 타일랜드 이런 데는 오히려 괜찮았어요. 그래서 약간이 그럼 50점을 주면 돼요. 아주 안 좋지도 않지만 그렇지만 전체 네 가지 투자 포인트를 했는데 그중에서 가치주 정도만 됐겠고요. 네. 왜냐하면 가치주가 하락한 건 사실이지만 그 안에서 보면 선방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가치주도 어쨌든 빠지긴 빠졌지만 네. 덜 빠졌고 네. 그래도 좀 방어적인 성격을 확실히 보여줬다라고 볼 맞아요. 수 있죠. 가치주랑 성장주로 나면 제가 그림도 보여드리겠지만 러셀 1000으로 하던 S&P 500으로 하던 간에 성장주 대비 많이 올랐죠. S&P 500 보면 S&P 500의 성장주가 27.6%가 떨어졌거든요. 네. 그렇지만 S&P 500 중에 가치주는 6.4%만 와, 떨어졌기 때문에 확연하게 상당히 선발한 것은 팩트가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이 미국 주식 실험실 시간을 통해서 여러 차례 사실 가치주, 네네. 가치주 ETF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과연 네. 그렇게 잘 따라오고 계셨을지 네.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 오늘 또 비교해볼 만한 투자 스타일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건 전체적으로 섹터도 자주 말씀드리고 지역도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제 투자 스타일별은 어떤 성과를 했었는지 네. 보여드리겠어요. 투자 성과라는 것은 성장이면 성장, 가치 이런 것도 되겠고요. 섞어서 하실 예, 수도 있고. 퀄리티라는 것도 있고 네. 모멘텀이라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국가별로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스타일이라는 거 있어요. 하나는 섹터 구분, 하나는 스타일 구분이 있는데요. 네.
대표적인 투자 스타일 갖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는데요. 이제 네. 전체는 나중에 비교했지만 하나하나를 보겠는데요. 그러면 가치주를 보겠습니다. 가치주는 저희가 월가우즈에서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했던 많이 ETF겠습니다. 네. 전 세계 가치주 ETF 중에선 규모가 최대입니다. 최대. 이걸 이길 만는가는 규모가 없어요. 규모가 많다는 것 자체는 아마 안정적이라는 네. 거죠. 그게 VTV입니다. 뱅가드에서는 뱅가드 밸류 인덱스 펀드인데요. 한 $140 정도 하는데요. 올해 들어서 한 5.8% 정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다음은 이제 또 배당 투자로 들어가면 배당 투자는 네. 몇 가지를 대표적인 것인데요. 미국에서 1, 2위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규모로 보면. 두 번째로 큰 것이 DVY입니다. 이거는 네. 저희 방송에 제일 자주 얘기했던 거가 DVY인데요. 디비던드. 네, 디비던드에 블랙락에서 하는 건데요. 이게 불과 1.3% 떨어졌어요. 연초 대비. 오, 연초 대비. 그 정도면 뭐 진짜 너무 엄청 선방한 네, 거죠. 너무 네, 선방했네요. 엄청 선방한 거죠. 네. 이거보다 우리나라에서 더 많이 갖고 계시는 것이 아마 미국에서 배당 투자 ETF로는 가장 규모가 큰 거가 SCHD입니다. SCHD. 네, 이건 오, 찰스 네. 수업에서 하는 건데요. 사실 찰스 수업의 자산운용사가 커진 거가 이것 때문에 커졌어요. 이게 지금 규모는 제일 큰데요. 이거는 또 얼마 안 빠졌어요. 이것도 4.8%밖에 안 떨어졌어요. 확실히 또 연말이라서 배당 관련해서 관심 많으실 네, 텐데 네, 네. 배당 관련된 ETF들이 정말 지수 네. 대비해서 선방했다는 선방했어요. 게 네. 가치주보다 더 선방했어요. 이쪽. 네. 배당 귀족주는 네. 이게 딱 정해진 예를 들어서 고유 명사 같은 애는 특허권이 있는 겁니다. 네. 상표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 귀족주는 25년 이상 배당을 늘린 건데 이거 역시 연초 대비 5.4% 하락밖에 안 네. 했어요. 여기는 25년 이상 들어간 60여 개가 들어가는 거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퀄러티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퀄러티는 요즘 진짜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것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부채 비율이 낮다거나 네. 예를 들어서 순현금 흐름이 좋거나 뭐 이런 것들. 단순한 이익이 아니라 진짜 재무적으로 안정된 거 이런 것들 하는 거예요. 효율성이 좋게 ROE가 높은 거 이런 것들인데요. 퀄러티 투자 같은 경우도 좀 떨어졌어요. 지금까지 한 19% 정도 떨어져서 지수도 약간 더 떨어진 느낌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요즘 우리 개인들이 한국에서 채권 투자하기 쉽지 않은데요. 미국 네. 채권 투자는 오히려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채권 투자를 보면 대표적인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AGG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전체 주요 채권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거예요. 이것들도 한 12.8% 떨어져서 네. 채권.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면서 채권이 떨어졌고요. 또 채권과 주식을 혼합해서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 우리 6대4 비율 이런 거 있거든요. 네. 주식을 60%, 채권을 40% 하는 거. 그게 보면 AOR이라는 게 있어요. AOR. 네, 그래서 네. AOA, AOR, AOM 이렇게 시리즈로 있는데 AOR은 주식이 60%, 채권이 40%. 이것도 역시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지수보다 약간 덜 떨어졌는데 네. 한 15% 정도 떨어졌고요. 합리적 가격의 성장주라도 저희가 몇 번 소개드렸는데 SPGP라는 ETF가 있어요. SPGP. 예, 네. 그게 있는데요. 그것도 올해 한 12% 정도 떨어졌어요. 여기 보면 너무 비싼 성장주는 안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적당한 가격에 들어가는 거 되겠고요. 이거 말고 또 하나 몇 가지 보여드리면 이런 건 상관없이 이제 소위 머신러닝에 그래서 완전히 기계적으로 쌌다 빨았다 하는 경우가 한 대표적으로 두 개 말씀드려요. 이거 역시 올해 재미가 없었어요. 대표적인 것이 AI EQ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100% 머신러닝으로 샀다 팔았다 합니다. 이유도 몰라요. 막 샀다 팔았다 합니다. 이게 한때 또 인기 관심이 있었는데 올해 역시 S&P 500보다 훨씬 더 떨어졌어요. 28%. 28%. 네, 떨어졌어요. 이게 또 하나 있겠고요. 또 하나 QRFT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아마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 자산운용사가 운영해서 미국에서도 상당히 핫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운영사가 만들었고 역시 이것도 인공지능 막 돌리는 건데요. 이것도 역시 21%나 떨어졌어요. 많이 그래서 빠졌어요. 올해는 전체적으로 그냥 다 떨어졌죠. 다 떨어졌고 지금 주요 스타일별을 보여드렸더라도 아마 상당히 느낌 같은 느낌으로 보면 밸류라든가요. 배당 관련된 거가 네. 선방했고요. 나머지는 다 재미없었죠. 채권도 떨어지고 주식채권 없이는 재미없었기 때문에 올해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딱 그런 두 가지 섹터 그런 스타일이 상대적으로 강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저는 보여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섹터별로 나눴을 때도 확실히 성장주 대비해서 가치주 쪽이 지수 맞아요. 대비 선방한 걸 볼 수가 맞아요. 있었는데 네. 이렇게 투자 스타일별로 다양하게 나눠봐도 네. 가치주와 배당 쪽이 확실하게 방패 역할을 해줬다고 볼 수 있겠어요. 네네. 그러면 네. 미국 주식 실험실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네. 내년에는 좀 더 투자 스타일을 음. 약간 배당과 가치 쪽을 비중을 좀 더 늘려가는 건 어떨까? 일단은요, 금리 인상이 멈추는 시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금리 인상이 과연 내년 5월에 끝날지
올해 내년 3월에 끝날지 아니면 더 미뤄질지 모르겠는데요. 왜냐면 어찌됐건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지만 금리가 마지막 인상한 시점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이후부터 한 첫 12개월 동안은 주가 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네. 그런 경험이 있다 그러면 언제인지는 모르죠. 당장 올해 12월이 제일 오늘 이번 수요일날 목요일날 발표하는 FOMC가 마지막이었으면 진짜 좋죠. 그렇죠. 그렇지만 마지막, 네.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서서히 네. 뭔가 줄여가겠죠. 그 인상폭을. 맞아요. 이번 주 우리 목요일날 새벽에 나올 점도표에서 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가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보면 내년 5월이 마지막이라는 거가 시각이 강하거든요. 5월이. 네. 그 5월이부터 주가가 좀 회복될 수 있는데요. 그것도 우리가 기대감이죠. 그 전까지는 여전히 시장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시장에서의 과거의 사례 한번 봤어요. 과거에 금리가 인상이 멈춘 시점에 네. 어떤 것들이 상대적으로 강했는지. 이런 거 진짜 중요해요. 네, 왜냐면 중요하죠. 과거를 알아야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미래를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꽤 그 기간 동안 봐갖고 찾아봤더니 섹터별로 보면 저희는 금리 인상이 멈추면 이제부터 성장주 달리자, IT 달리자 이런 거 원하잖아요. 네. 임의 소비재, 테슬라가 속해 있는 임의 소비재가 달렸으면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제가 박스를 쳐놨는데요. 섹터를 봤을 때 제일 많이 올라간 거가 소재? 아쉽게도 이번에도 똑같아요. 소재, 제약, 헬스케어죠. 소재, 제약, 필수 소비재. 필수 예, 이런 소재. 것들이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 더 올라갔고요. 예를 들어서 아쉽지만 IT 같은 경우는 테크놀로지가 12%밖에. 그러니까 시장보다도 약간 저조했거든요. 뭘 안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딱 그렇게 소재,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가 상대적으로 금리가 인상이 멈추더라도 강했다. 그리고 네. 스타일로 보면 순현금흐름 같은 거 역시 퀄리티 아까 퀄리티 같은 거 말씀드렸잖아요. 퀄리티라든가 밸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시장 대비 더 이겼다라는 거죠. 성장도 가긴 하지만 성장이 딴 거에 비해서 저조했어요. 시장 대비. 그래서 딱 그런 느낌으로 보면 아마도 내년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이런 추세가 이런 올해 앞서 계속 보여드렸던 성장이나 이런 꿈을 먹는 것보다는 뭔가 가치지향적이고 네. 배당을 왜 좋아하겠어요. 시장이 어렵더라도 계속 뭘 하나 나오니까. 이렇게 돈을 손에 쥐어주잖아요. 네. 그러면 약간 용납이 되죠. 네, 그렇죠. 그런 느낌 있잖아요.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네. 내년 최소한 상반기까지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할 여력이 있을 것 근데 같아요. 헬스케어나 필수 소비나 이런 쪽은 사실 금리랑 크게 관계 없는 쪽이어서 네네. 무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얘네가 더 강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맞아요. 내년에도 우리가 기대해 보기에는 좀 쉽지 않은, 만만치 않은 시장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가 주목하는 ETF는 3가지 정도 있어요. 그게 앞서 말씀드렸던 성장 지향적으로 많이 갖고 계신 분은 네. 지금이라도 VTV요. 세상에서 VTV? 가장 큰 가치주의 네. ETF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나는 아무리 봐도 가치는 별로 지금 그래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소위 밸류 같은나 이런 배당 같은 것들 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 들을 필요 있어 보이고요. 그중에서도 25년이나 10년 이상 배당을 들린 것들 배당 귀족주. 배당 귀족주나 네. 배당 성장주라고 해서 10년 이상 VIG나 NOBL 같은 것들을 네. 해보시면 거기에는 어떤 섹터군이 별로 없어요. 특히 VIG에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을 IT도 꽤 들어가거든요. 네, 성장주도 나름 가지고 갈 수 있네요.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VIG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너무 한쪽에 치우치신 포트폴리오보다는 이런 쪽을 갖고 가시는 것이 최소한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정리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연말도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좀 네. 편안한 그런 네. 좀 전략을 세워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오늘 알려드린 이 여러 가지 스타일 중에서 네. 가치와 배당 관련한 ETF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주 하고 있는 수익률 대결 네네. 오늘 또 결과를 확인해 봐야겠죠. 네네. 저는 네.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질 줄은. 이거는 좀 네. 억울했습니다, 사실. 뭐가 억울해요, 그렇게요? 떨어질 수도 아니요. 있죠. 룰루레몬을 제가 네. 실적 발표가 있었으니까 네. 지난주에 네. 실적 발표 앞두고 네. 당연히 실적이 잘 나올 거다 네네네. 해서 룰루레몬을 추천을 했는데 여태까지 재미 봤잖아요, 그런 전략이. 뭐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제가 간과한 게 있어요. 뭐요? 이렇게 미국 주식은 네. 실적이 잘 나와도 네. 가이던스가 진짜 중요한 건데 그렇죠. 제가 이 가이던스 부진 때문에 룰루레몬이 무슨 하루 만에 13%나 빠졌습니다. 이거 네. 말이 됩니까? 네.
그래서 룰루레몬이 주간으로 봤을 때 네. 15% 하락했고요. 15%요? 네. 반성 좀 해야겠네. 네. 진짜 하루 만에 13%. 클라라 씨는 어떻게 됐어 지금? 클라라 씨는 어떡해요? 미치겠네 지금요. 네, 늦게 사셨으면 저가 매수라도 하실 텐데. 네네. 비자가 네. 3.2% 빠져서 아 지수만큼 빠졌네. 둘 다 네, 빠지긴 네, 했는데 네, 그나마 비자가 네, 그래도 선방했죠 지수. 선방했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 이번 주 네네. 이제 또 종목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잘 정했어요? 저는 네. 좀 어려운데요. 네. 저부터 할까요? 네. 저는 시장 이렇게 아주 이번 주는 저는 중반 이후에 급등 아니면 급락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여하튼 물가 지표가 생각보다 좀 떨어지게 나오면 주가는 상당히 레벨업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게 보면 지난달에 7.7%였는데 지금 월가에서 뭐 7.4 정도까지 해서 네. 5 정도 나오거든요. 7% 초반 정도 나오면 주가 많이 올라갈 거라고 있어요. 그래서 연말에 쭉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뭐 7.5, 뭐 7.6 요 정도 혹시 나오면 저는 주가는 뭐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방향성을 잡기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럴 때는 좀 안정되는 거 하셔야 돼요. 이 기업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그 쓰레기 있죠. 치워갈 사람이 없어요. 그게 웨이스트 매니지먼트예요. 네, WM. 네, WM이거든요. 165달러 정도 레벨인데 주가 섹시하게 엄청 올라가거나 떨어진 건 아닌데요. 네. 지금 딱 그렇게 퀄리티가 좋은 그런 기업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은 그 수비형으로 갔습니다. 수비형. 중간을 할 것 같아요, 저는요. 네. 그래요? 네. 저는 네. 헬스케어 쪽에서 한번 그것도 느낌 좋은데요? 해보고 싶어가지고 네. 헬스케어 쪽에서 네. 뭔가 제약바이오는 살짝 저는 좀 네. 불안해서 네. 헬스케어 중에서 CVS 해볼까요? CVS 헬스, 그거 좋죠. 네, 뭐 좋죠. 어차피 약국은 갈 거고 지금 날씨 추워서 네. 감기약 사러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네. 오늘은 굉장히 이번 주는 저희가 실생활에 관련된 기업으로 준비해봤어요. 그렇죠.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네. 그리고 CVS 헬스. 과연 이번엔 누가 이길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이번 주 정말 올해 마지막 슈퍼 위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 성공 투자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